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이 자료를 보니까 대통령에게 주어진 역할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맞습니다. 마치 어떤 시스템 설계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역할, 그리고 그에 따른 권한들이 헌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롭고 또 중요한 주제죠. 헌법이 대통령에게 그냥 상징적인 의미만 부여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책임과 권한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료에서 딱 정리해 주셨듯이 그 핵심 지위가 바로 국민 대표기관, 국가 원수, 그리고 행정부 수반 이 세 가지입니다. 네, 이 세 가지 얼굴이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게 참 뭐랄까 흥미로운 지점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첫 번째 얼굴, 국민 대표기관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국민이 직접 뽑았다는 점에서 국회와 함께 민주적 정당성의 핵심 축이라는 설명이 있던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국민 전체의 대표로서 대통령은 다른 주요 국가기관 구성에 관여를 합니다. 아, 관여를 한다. 네, 그러면서 그 기관들에도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 헌법 제104조에 따른 대법원장과 대법관, 또 111조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임명권 같은 거요. 아, 임명권이군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권 제114조, 그리고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임명권 제88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상당히 많네요. 네, 그렇죠. 이게 그냥 사람 뽑는 걸 넘어서서 사법부나 선거관리, 국가재정감독 같은 핵심 기능에 국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하는 일종의 통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임명권이라는 게 국민 대표로서 다른 기관에 어떤 민주적인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방식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지위, 국가 원수는 어떤가요? 이런 좀 더 상징적이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국가 원수는 헌법 제66조 제1항을 보면 우선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얼굴이죠. 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국민 통합의 상징이 되고요. 여기에는 정말 막중한 책임과 권한이 따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헌법 제66조에 명시된 국가와 헌법을 소호할 책무, 그리고 평화통일 노력 의무가 있고요. 제69조에 따른 취임 선서 의무도 있죠. 네, 의무들. 그럼 권한은요? 실질적인 권한도 많습니다. 제73조에 보면 외국과 조약을 맺고 비준하는 권한, 외교사절을 보내고 받는 그런 외교권이 있고요. 외교권? 네. 그리고 제76조의 긴급명령권, 제77조의 계엄성폭권 같이 국가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와, 정말 강력하네요.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제79조의 사면, 감형, 복권 권한, 제80조의 훈장 같은 영전수여권도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야, 정말 국가의 존립과 연속성을 지키는 그런 파수꾼 역할이네요. 범위가 정말 넓고 책임도 무겁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지위, 행정부 수반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뭐 말 그대로 정부 운영의 실질적인 리더, 이런 의미겠죠. 맞습니다. 행정부 수반, 정부 조직을 이끌고 정책을 집행하는 최고 책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헌법 제66조 제4항이 이걸 명시하고 있죠.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이렇게요. 네. 그럼 구체적인 권한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바로 제74조의 국군 통수권입니다. 군을 지휘하는 거죠. 아, 국군 통수권. 네. 그리고 법률에서 위임받거나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 제75조, 또 공무원을 임명하고 해임하는 권한 제78조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네. 그리고 국정 운영의 핵심 파트너들이죠. 제86조에 따른 국무총리 임명권, 제87조 국무위원 임명권, 제94조의 행정각부 장관 임명권. 아, 장관들 임명까지. 네. 그리고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는 것. 제88조 제3항도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권한입니다. 뭐랄까 국가 운영의 CEO 같은 역할이죠. 아, CEO. 비유가 확 와닿네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대통령 한 사람에게 다양한 역할과 권한이 집중되어 있군요. 국민 대표, 국가 원수, 또 행정부 수반. 이 모습들이 다 헌법 조항을 통해 구체화되어 있다는 걸 오늘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결국 이 세 가지 역할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헌법은 대통령에게 이 세 가지 중요한 지위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권한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은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세 가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성격의 지위와 권한들이 실제 국정 운영에서 과연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까? 아, 때로는 이게 시너지를 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서로 좀 부딪히면서 긴장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 역학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이 자료를 이해하는 데 깊이를 더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